안녕하세요. 아유, 또 어김없이 이렇게 문풀이 다가왔네요. 지나다 보니까 문풀이 시작된다 하면 그 시험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험생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러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서면 학습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오전에 기본반을 들으면서 오후에 문풀까지 듣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자세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반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으면 오전에 기본반하고 최소한 기본반하고 이렇게 한 번 코스 정도는, 아니면 이제 이게 실강이 3개월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벅차다 그러면 동강을 들어서라도 그 기본 실력에 대한 갭을 자꾸만 메꿔줘야 돼. 그런 게 굉장히 그 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하고, 문풀은 실상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선생님은 와서 뭐 해설해 주는 거죠. 근데 해설해 주는 거 딱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충분히 해오셔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 문제 있고 답만 딸랑 체크해오는 거. 그거는 100% 중에서 30%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풀어온다. 두 번째는 선택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왕의 업적이다. 근데 B는 A왕이 아니다. 그럼 그 A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왕이라도 그 다른 왕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정답이 B다. 근데 B왕의 업적이 하나밖에, 뭐 2번이다. 2번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2번 말고도 또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얕은 공부가 뭐냐. 문제 읽고 답 체크하고, 문제 읽고 답 체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면 책을 통해서라도 답을 찾는 열의를 가져야지. 아이, 모르면 이건 뭐 내일 모레 선생님한테 가서 해답. 이러면은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풀이가, 우리 학원 특성의 문제풀이가 여러분이 12, 1, 2, 3,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겠지만 동영, 요거 한 번. 문제풀이가 많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면은 적은 상태에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충분히 해와야지.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미진하니까 공부는 쉽게 가는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늦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뭐 빨리 간다고 막 풀어보고 막 헤쳐보고 막 그래봤자 결국 모르는 거 지나가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그나마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러한 습관을 꼭 가져달라. 이러한 말을 남기고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진행하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보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가리키는 지론은 뭐냐? 문제는 어렵게 낸다. 그래야 실전에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문제를 접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그걸 해내야 되고, 그걸 해내면은 실전 문제에서는 선생님 문제 푸는 것보다 많게는 15점 정도 더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래야 한국사를 95점 정도 다 맞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사 90점, 95점 맞는 게 그게 많이 맞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그렇게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95점, 9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80점, 85점은 맞지 않으려고 해야 돼. 왜냐면 80점, 80점 맞으면 그거는 떨어지는 학생들의 점수가 그거걸라. 그렇기 때문에 90점, 95점 맞았다고 잘 보는 건 아니다. 평균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가 해달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제 12월 달이 기출 문제고, 1월 달이 이제 단계형 문제고, 2월 달이 실전 모의고사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8개에다가 일단은 욕심을 내봤어요. 9개까지는 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잘 안 되면 나중에 정답이라도 알려준 방식으로 하고 가능하면 해주도록 하는데 뭐 선생님 설명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충분히 사전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많이 해달라 하는 말을 남기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1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25문제인데 25으로 나오는 문제는 법원직 기출문제, 법원직. 선생님의 이 기출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원직도 있고 경찰직도 있고 7급 또 경찰 간부. 기출문제도 어려워. 경찰 간부랑 7급 같은 건 어렵죠. 그걸 다뤄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일일이 밝히진 않겠지만 25문제로 1회를 구성한 것은 이건 법원직 기출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가지요. 다음에 도구들이 사용됐던 시기. 자, 그림을 통해서 알았죠? 그 도구가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이 뭐예요? 그 판석 아니야? 판석, 그지? 판돌. 그죠? 판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거는 뭐예요? 톡이지. 빗살무늬 톡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지? 신석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항상 문제를 할 때는 출제자가 뭐를 요구했나가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왜냐면 우리 습성이라는 게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옳은 걸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적마다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 옳은 거야. 주먹도끼를 제작한 사람들, 주먹도끼의 바로 이 유물은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의 그런 유물이고, 고인돌의 갬돌, 갬돌,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죠. 가락바퀴로 실로 뽑는, 이건 뭐야? 가락바퀴 어느 시대 유물이요? 신석기 시대 유물이죠. 반달 돌칼 농사 짓는 이건 청동기 시대지요. 그러면 신석기 때를 물어봤으니까 3번 우리가 신석기 때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가락바퀴 3번이 답이 되겠죠? 예? 이런 건 쉬운 문제죠. 우리가 뭐 그 볼 수 있는 장변으로서 가락바퀴로 실로 뽑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뭔 모습이 있었겠어? 뭐 수수 또 그죠? 피 그지? 이러한 이런 걸 갖다 수확하는 사람 장면 볼 수 있죠? 그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석기 때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움집을 짓는 사람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봐야지. 자, 그 외에도 2가지 더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이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래. 왜냐면 여기서는 가락바퀴로 물어봤지만 아니면 다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움집을 짓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뭐 수수, 조피를 수확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뭐 그냥 답만 해주면은 뭐 9회가 아니라 뭐 12회까지 해도 되지. 2번 갑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제 이건 반드시 나오는 그런데 여러 나라죠? 이런 열국의 그런 성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 열국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현상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몇 가지 현상을 봅시다. 그 나라 안에 대가들은 농사 짓지 않으며 좌식자, 앉아서 먹고 논다면 마님에 되었다. 그러니까 이 대가가 나오면 일단 부여, 고구려, 대가 떠오르죠. 그리고 뭐 하호,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그래.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서 저다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데 추수감사절을 온 나라가 대회를 가지며 동맹. 자, 결정적인 나오죠.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같은 공통 요소가 있다가 동맹이라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느 나라다? 이건 바로 고구려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 대해서 옳은 거를 물어본 거예요. 옳은 것, 고구려에 대한 옳은 것. 1. 여러 가들이 사출도. 사출도는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여죠, 부여. 부여,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들이 다스리죠?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외수출. 요거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되는 사만 중에서 변한. 낭낭하고 일본에 수출하지요. 특히 화폐를 여러분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이런 부분 있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있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기 곡물을 받아온다거나 또 뭐 노략질 해온다거나 그래서 바로 3번이 고구려와 관련된 자료이죠. 이것들. 그래서 약탈해온 거라든가 받은 것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팔조법. 이건 어디요? 고조선이지, 고조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와 관련돼서 그 안에 박스 안에 재어진 자료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고구려와 관련돼서 결혼제도로서는 서옥제 있죠. 대릴사위제. 이런 부분도 우리 고구려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고구려와 관련돼서 그 대가들을 상가, 고추가 이와 같은 관직명칭도 있어요. 그것도 고구려에 해당되고요. 또 고구려와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일책12법. 한 가지 잘못하면 12배 배상하는 일책12법 있고 또 고구려의 관리들은 어떤 관모를 쓰지? 조우관 쓰지. 조우관. 그리고 고구려도 우제전법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야 돼. 우제전법을 100% 부여로만 알고 있으면 그런 사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제전법의 대표적인 나라는 부여지만 고구려도 우제전법이라는 행사를 한다. 그랬죠? 그런 정도는 봐야지.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부연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위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다 이러면 괜찮지만 저거 낯선데 그러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반드시 보충 수업을 반드시 해둬라. 모르는 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 자, 백제 수도 중에서 나식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백제가 저 위에 가는 어느 시대야? 한성시대지? 한성, 위례성. 나는 다음에 간 데가 어디야? 웅진이지? 웅진, 공주. 그지? 그리고 다는 어디로 옮겼어? 사비지? 사비. 부여.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 옮긴 왕은 누구요? 누구요? 그 선생님은 오늘 오전에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기본반에서 실강을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안 보여서 아쉬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오전에 만약 간호관리를 들으면은 그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영상으로 들 수 있고.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이 즉각 안 나오면 많이 안 돼 있는 거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굉장히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는 건 각자가 판단해야지. 내가 그걸 여러분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직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걸 판단하란 말이야. 바로 한성에서 이제 그 장수왕의 칭을 받아갖고, 그죠?
계로왕이 죽자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옮기는 거지. 문주왕이 옮기고. 그건 알겠지.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는 왕은 누구요? 이것마저 모른다면 기본으로 와라. 다시. 성왕이지 성왕.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글씨에는 강한데 그림 이런 거 약하잖아.